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. 제가 이 사건에 어머니가 나오실 때는 제가 며느리라는 호칭을 할 거고,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는 아내라는 호칭을 쓸 건데요. 며느리와 그리고 아내,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0년 4월 12일, 당시 36살의 나이에 한 남성이 실종이 되셨습니다. 실종이 되신 남성분은 바로 옆에 강민철이라는 한 남성분이신데요. 당시 나이 36살에 실종이 되신 거예요. 지금 나이로는 대략 추정했을 때 한 45살 정도, 45살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. 이 강민철 씨는요, 위로 누나만 넷인,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얻은 귀한 막내 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다고 해요. 되게 귀하게 자라신 거죠. 2010년 4월경, 당시 이 강민철 씨의 아내분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그리고는, 어머니, 그이가 4월 12일 날 집을 나갔는데 지금 3일째 아무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네요.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당시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이 어머니는요,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래 안 된 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바로 이 강민철 씨의 집으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. 이 강민철 씨의 아내이자 이 며느리의 말은요, 4월 12일 이 강민철 씨가 자신의 가게에 투자를 한 송 사장을 만나러 간다 라고 하면서 나간 뒤에 그 뒤부터 연락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송 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, 어머니. 당연히 이 어머니는요, 걱정이 돼서 우리 아들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우리 아들 뭐 경찰에다가 좀 찾아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때 이 며느리가요, 어머니, 사실 민철 씨가 빚이 많이 져 있어요. 자기 친구들한테도 1000만 원씩 빌리고 주위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철 씨가 잠깐 다른 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 같아요.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당연히 이 때문에 이 어머니는요, 조용히 그냥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. 그런데 스스로 잠적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. 당시 강민철 씨는요, 본인의 가게에 화재가 나면서 그러니까 화재 보험 회사와 소송 중이었어요. 이 소송은요, 강민철 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하셨고요, 2심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. 보험금 8억 2천만 원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민철 씨가 8억 2천만 원이 걸린 소송을 보험회사와 진행 중인데, 이 강민철 씨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보험금 소송에서 지게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붕 뜨게 된 거죠. 여러분, 이 소송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8억 원이 생겨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많이 져 있다고, 빚 많이 져 있다고 갑자기 잠적을 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소송을 잘하면 8억 원이 생기는데 이 소송을 그냥 중단시키고 잠적을 해버렸어요. 주위에 빚을 많이 져 있기 때문에.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.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강민철 씨가 사라지는 바람에 강민철 씨의 가게에 투자를 했던 4월 12일 날 강민철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. 강민철 씨가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만난 걸로 추정되는 송 사장이라는 인물이 돈적으로 피해를 봤다. 이 강민철 씨의 어머니는요,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면서 며느리의 말대로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면서
곧 아들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3년. 그 3년 동안 강민철 씨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3년이 접어든 그 무렵부터 갑자기 이 며느리의 연락마저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요, 바로 이제 좀 불길한 예감에 강민철 씨의 집,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 부부의 집으로 3년 만에 찾아가 보셨다고 해요. 그런데 집에 벨을 딱 눌렀더니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누구세요? 여기 우리 며느리 집인데? 그러니까 이거 저희 집인데요? 그러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시댁에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. 시댁에 말도 없이 그냥 이사를 간 거예요, 며느리가.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강민철 씨가 사라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어머니는요, 며느리한테 며느라 부산에 내려오라고 그랬대요. 부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같이 찾아보자. 부산으로 내려와라. 그런데 그때 이 며느리분이요, 어머니 저 민철 씨가 올 때까지 이 집에서 기다릴 거예요. 민철 씨가 만약에 돌아왔는데 내가 없으면 되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나 이 집에서 민철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라면서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강민철 씨가 사라지고 4개월 만에 이 며느리가 이사를 간 거예요. 강민철 씨가 사라지고 4개월 만에 짐을 싸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. 수상함을 느낀 이 어머니는요,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그제서야. 강민철 씨가 사라진 지 3년 만에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. 강민철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. 강민철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강민철 씨 가게의 투자자 송 사장이라는 인물. 이 송 사장이 강민철 씨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요, 이 강민철 씨와 송 사장 간에 심상치 않은 돈의 흐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이 강민철 씨가 보험회사와 소송을 해가지고 돈의 8억 원의 일부인 3억 원이 1차로 나온 거예요. 아까 제가 승소했다고 했잖아요. 1심에서. 그래가지고 1차로 3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. 강민철 씨 앞으로. 그런데 그 돈이 2천만 원 딱 빼고 나머지 금액 전부 다 이 강민철 씨가 송 사장에게 넘겨준 게 확인이 됐습니다. 3억 원 중에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이 다 송 사장한테 간 거예요. 그런데 이 송 사장은요, 나는 강민철 씨의 실종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. 아니, 뭐 돈을 건네받은 건 빌려줬으니까 받은 거고요. 강민철 씨 마지막으로 만난 날도 별거 없었어요. 4월 12일 날 나를 찾아왔어요. 돈 없다고. 돈 달라길래 100만 원 줬습니다. 그런데 적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00만 원 더 줬어요.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돼서 아 민철아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간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강민철 씨는 강민철 씨 나름대로 집에 갔고 나도 나대로 그냥 집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4월 12일 날 그때의 만남도 별게 없었다. 3억 원가량의 돈은 빌려줬으니까 받은 거다. 그런데 경찰은요, 이 송 사장이 취조를 받을 때 보인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대요. 또 경찰들의 또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약간 이 송 사장이 이렇게 경찰들이 물어본 거예요. 너 강민철 어떻게 했어? 너 강민철 씨를 어떻게 했어? 네가 죽였지? 라고 물어보거나 취조를 하면 굳고 부인을 안 했대요. 네? 모르겠는데요? 아무 말을 안 하거나. 아니 보통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체포가 됐어요. 그래서 경찰들이 네가 죽인 거 아니냐, 네가 어떻게 한 거 아니냐
라고 내가 억울하게 몰리고 있어요. 그러면 보통적으로는 막 화를 내거나 아, 왜 나를 몰고 가냐, 발딱발딱 뛰어도 모자를 파네. 이 송 사장은요, 굳고 부인도 안 하고요, 얼굴 표정이며 눈하며 시선이며 뭔가 경찰들이 딱 봤을 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대요. 금방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도 뭔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은? 그래서 경찰들이 네가 죽인 거 맞잖아 라고 물어보면 묵비권입니다. 아, 묵비권은 피해자의 권리 아닙니까? 저 묵비권 행사할게요. 이러고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아, 얘 뭔가 분명히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굳고 부인을 안 해요. 억울하다고 날뛰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이 송 사장의 아내가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이 송 사장의 아내와 이 송 사장,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대요. 이 아내분이 송 사장한테 여보, 우리 이제 정리하자. 자기 할 만큼 했어. 이제 그만해. 라고 얘기를 했고요. 이 송 사장은 한숨을 계속 푹푹 쉬었대요. 그러더니 아, 이제 내가 죽겠다. 뭐 나만 죽으면 끝 아니냐. 난 내가 죽어야지. 이러면서 뭔가 좀 서로 좀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. 경찰들은요, 이 강민철 씨 어머니의 애끓 있는 호소가 이 송 사장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강민철 씨 어머니의 영상 편지를 촬영해서 송 사장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. 2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애를 안 만나고 내가 이 세상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되겠노. 그러니까 자네는 다 알고 있잖아, 생사를. 우리 아들만 만나게 해준다면 제가 용서할게.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제발 좀 수사에 협조를 해주면 좋겠네.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애를 안 만나고 내가 이 세상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되겠노. 그러니까 자네는 다 알고 있잖아, 생사를. 우리 아들만 만나게 해준다면 제가 용서할게.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제발 좀 수사에 협조를 해주면 좋겠네. 어머니의 호소가 송 사장의 마음을 흔들었던 걸까요? 이 송 사장은 갑자기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 송 사장이 하는 말로는요, 사실 2010년 4월 12일 늦은 저녁에 민철이가 찾아왔더라. 그래서 덕풍천 개천 옆에 둘이 앉아서 그날 술을 좀 먹었습니다.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좀 붙었어요.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 내가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고 바닥에 있던 돌로 민철이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였고, 그 시신은 덕풍천 개천 근처에 묻었습니다.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. 송 사장이 자백을 했으니까 이제 강민철 씨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? 사건은 해결이 된 걸까요? 그런데 검찰에서는요, 송 사장의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경찰에서 살인 자백을 한 송 사장이요, 검찰에 가가지고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. 송 사장은요, 경찰서에 가서 분명히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검찰에 가가지고는 경찰들이 나를 강압수사를 했습니다. 그 강압수사 때문에 내가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. 송 사장이 강민철 씨를 살해한 장소가 바로 옆에 개천가입니다. 지금은 옆에처럼 이렇게 뭔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,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좀 어지러웠대요. 이쪽이 약간 공사판처럼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다고 해요. 경찰에서 한 송 사장의 자백에 따르면 2010년 4월 12일 밤 자신을 찾아온 강민철 씨와 내과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시비가 붙었어요. 그 시비의 이유가요, 실종되신 강민철 씨가 송 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왜 나한테 돈 안 주냐고,
왜 송 사장 네가 다 가져가냐고. 나한테 5천만 원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1차로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 2천만 원 빼고 다 송 사장의 계좌로 입금이 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왜 그 돈을 네가 다 가져가냐. 나한테 돈을 좀 더 줘라. 5천만 원 줘라.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됐고 싸우는 도중에 송 사장이 돌로 강민철 씨의 머리를 내려치면서 이 강민철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. 송 사장은 너무 놀래서 근처 밭으로 강민철 씨의 시신을 끌고 가서 자기 차에 때마침 있었던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강민철 씨의 시신을 묻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범행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거예요. 그래서요, 2014년 1월경에 실제로 경찰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일어난 건 2010년도예요. 3년이나 더 지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. 그 3년 사이에 송 사장이 강민철 씨를 암매장했다는 그 위치의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개천가도 아까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.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. 되게 어지러웠어요. 그런데 그 정말 3년 사이에 깔끔하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.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음에도 강민철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. 분명히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죽였다라고 했는데 시신이 안 나오니까 송 사장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. 수사관이 강압수사를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나는 체포되어 있는 아내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경찰들 입장에서는요, 이 송 사장이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송 사장이 지금 무지하게 의심이 가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. 시신도 못 찾은 데다가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이 돼버리는 바람에 송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송 사장뿐만이 아니라 강민철 씨의 아내의 태도도 좀 뭔가 이상합니다. 이 강민철 씨의 아내는요, 이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. 혹은 남편이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예요. 이 강민철 씨의 어머니는요, 이렇게 3년이나 신고가 늦어진 것도 모두 며느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만약 아들이 사라졌던 3년 전 바로 실종 신고가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수사에 진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미제 사건처럼 남진 않았을 텐데. 남편이 없어졌는데 시댁에 말도 없이 남편 실종 4개월 만에 이사를 가버린 데다가 점점 연락도 잘 되지 않던 며느리. 3년이 지나서 강민철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강민철 씨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경찰서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본 거죠. 경찰서에서 며느리의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 강민철 씨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들, 이제 가족들은 며느리한테 따져 물은 거예요. 어떻게 네 남편이 실종됐는데 4개월 만에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가니? 너 우리랑 얘기 좀 하자. 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니? 너네 집 좀 가자. 네 집 좀 가자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요, 아 싫어요. 아 우리 집에 왜 가요? 싫어요. 계속 그러다가 니네 집 가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강민철 씨의 가족들이 이 당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는 집에 가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집은 원룸이었대요. 원룸. 그런데 그 원룸에 송 사장이 있었고요. 그리고 경찰들이 먼저 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원룸에. 며느리가 살고 있었던 집에
강민철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갔더니 송 사장과 경찰들이 있었던 거죠, 먼저. 그리고 가족들이 딱 보니까, 그 집을 자세히 보니까 그 집의 빨래통에 송 사장의 속옷들이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신발도 딱 남자 신발, 송 사장의 신발들이 많이 있었고, 그리고 송 사장과 이 며느리가 되게 좀 동거하는 것 같은 이 송 사장의 옷도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. 이 며느리의 집에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며느리는요, 동거 아니에요. 송 사장이랑 동거한 거 아니에요. 그냥 송 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집에서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. 그래서 옷이랑 있는 거예요. 동거 아니에요.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냥 송 사장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옷만 갈아입었어요. 동거 아닙니다. 이 며느리의 집 안에서는요, 강민철 씨의 짐 대신 송 사장의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말이죠.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이 강민철 씨, 본인의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요, 이 아내분은요, 강민철 씨와 결혼할 때 찍은 결혼 사진 있죠? 그 결혼 사진을 강민철 씨의 부분만 딱 잘라서 버려버리고요, 자기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었대요. 근데 대박이지 않아요? 강민철 씨와 찍은 결혼 사진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 사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 며느리는 강민철 씨의 모든 옷이라든지 물품들을 다 갖다 버리고 사진마저 다 오려서 버려버리고는 딱 하나, 강민철 씨의 지갑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안에 강민철 씨 카드랑 다 들어있었대요. 강민철 씨의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, 이제 가족들은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어요. 정말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지금 이분들, 지금 가족들과 그리고 이 며느리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. 지금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 대화거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여기에서 우리 미철이 지금 어떤 거고 한번 얘기해봤다. 우리 미철이 지금 한번 찾아보자. 니는 우리 미철이가 아예 안 올 거라는 거 100% 알고 있네. 응? 그러니까 옷을 싹 이렇게 옷했지. 안 그러면 일이 없을 적이 우리 없네요. 미철이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 요만큼도 없는 하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안 우리는- 그런 생각하고 버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어쨌는 자꾸 보면 생각나니까 그냥 하나씩 하지. 생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난 그땐 이를 믿었지. 그런데 이 배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노? 우리 미철이 어디는 그 소식만 해.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다. 저도 얘기하고 너는 싶어. 알 수 있는 게 없어. 제가 뭘 어떻게 알지? 무조건 모른다. 무조건 모른다. 모르는 게 왜 있노? 정말 버스가 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모르노? 니 여기에서 우리 미철이 지금 어떤 거고 한번 얘기해봤다. 우리 미철이 지금 한번 찾아보자. 니는 우리 미철이가 아예 안 올 거라는 거 100% 알고 있네. 응? 그러니까 옷을 싹 이렇게 옷했지. 안 그러면 일이 없을 적이 우리 없네요. 미철이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 요만큼도 없는 하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안 우리는- 그런 생각하고 버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어쨌는 자꾸 보면 생각나니까 그냥 하나씩 하지. 생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난 그땐 이를 믿었지. 그런데 이 배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노? 우리 미철이 어디는 그 소식만 해.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다. 저도 얘기하고 너는 싶어. 알 수 있는 게 없어. 제가 뭘 어떻게 알지? 무조건 모른다. 무조건 모른다. 모르는 게 왜 있노? 정말 버스가 그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모르노? 수상한 며느리와 그리고 송 사장과의 관계. 강민철 씨 어머니와 가족인 이 누나들은요, 며느리가 강민철 씨의 행방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추궁을 했지만, 며느리는 아까 들어보셨다시피 모른다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강민철 씨가 사라진 직후 이 강민철 씨의 아내는요, 남편의 친구들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. 옆에가 실제 강민철 씨의 이제 지인분이시거든요. 이분은요, 강민철 씨의 아내를 결혼식 날 딱 한 번 봤고요, 집들이 때 딱 한 번 봤대요. 그러니까 딱 두 번 본 거예요.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해요, 이 강민철 씨 아내랑은.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턴가 3, 4일에 한 번꼴로 이 강민철 씨 아내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민철 씨의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. 이 아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, 강민철 씨의 친구분한테 전화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, 강민철 씨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느니, 외롭다느니,
민철 씨가 남편 노릇을 안 한다느니 하면서 이 강민철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요, 듣기 싫잖아요. 그래도 내 친구인데. 그러니까 재수씨, 저한테 이런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좋았든 싫었든 이 실종된 민철이를 찾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? 먼저 찾고 둘이서 뭐 이혼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,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분한테만 아내가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, 강민철 씨가 실종되고 이 아내는 강민철 씨의 친구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돌린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강민철 씨의 친구들 사이에서는요, 이 강민철 씨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도망을 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강민철 씨가 실종이 돼서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그냥 숨어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었다고 해요. 이미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이 강민철 씨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강민철 씨가 사라지고 이 아내는요, 강민철 씨의 위치 추적을 신청을 했었어요. 이제 이 어머니랑 막 얘기를 하니까 위치 추적을 딱 신청을 했었는데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. 바로 취소했어요.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남편을 찾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. 마치 위치 추적을 해봤자 어차피 못 돌아올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. 유력한 용의자였던 송 사장,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강민철 씨의 아내, 이 두 사람은 정말 강민철 씨의 실종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? 그런데 경찰들이 강민철 씨의 보험, 아까 소송 중이었잖아요. 3억 원 탄 거, 그 화재 보험, 그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고 합니다. 알고 보니까 송 사장 그리고 강민철 씨가 보험 사기를 친 거였어요. 2008년도에 강민철 씨 명의로 된 한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. 그리고 그때 받은 보험금 중 한 3억 원 가까이를 송 사장한테 아까 넘겨준 거예요.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화재 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로 밝혀진 거죠. 그리고 이 사건에 강민철 씨도 공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경찰들은 아무래도 보험 사기 때 모든 것이 다 강민철 씨의 명의로만 되어 있더라. 보험도 강민철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, 화재가 난 가게도 강민철 씨의 이름이었고, 아무래도 강민철 씨와 송 사장은 공범이 맞고, 이 송 사장이 시켜서 강민철 씨가 이런 일을 한 걸로 경찰들은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보험금 3억 원 가까이가 송 사장한테 넘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뭔가 둘이 공모하에 이런 걸 했고, 뭔가 송 사장의 지도하에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민철 씨가 돈을 받았을 때 송 사장한테 건네준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. 송 사장은 방화 그리고 사기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받아서 수감이 됐습니다. 하지만 강민철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단이 되어버렸어요. 이 강민철 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끝끝내 아무것도 모른다고 입을 열지 않아가지고 경찰분들이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강민철 씨와 송 사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?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은요, 송 사장과 강민철 씨의 관계가 약간 주종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? 예를 들면 깡패 대빵과 그 밑에 있는 부하, 그런 관계. 송 사장이 시키는 일을 다 강민철 씨가 하는, 그냥 예의에 거리면서 하는 듯한 약간 그런 관계. 하나같이 이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뭔가 송 사장이 대빵이고 강민철 씨가 부하 직원 같은 느낌이었다. 전문가들은요, 아무래도
송 사장과 강민철 씨가 서로 보험 사기의 동업자이지만 송 사장의 입장에서는 강민철 씨가 자기 하수인이란 말이에요. 송 사장 입장에서는 강민철 씨가 거의 뭐 하수인처럼 자기가 시키는 거 다 하니까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사기의 모든 명의는 강민철 씨였기에 어떻게 보면 강민철 씨가 바지 사장인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, 이 바지 사장이 사실 이 사람이 실세다,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원 계획자다라고 밝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. 바지 사장인 이 강민철 씨가 사실 보험 사기 다 송 사장이 한 거예요. 혹은 뭐 다른 사건도 다 송 사장이 한 거예요. 뭐 이런 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죠. 실제로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명의가 강민철 씨였잖아요. 그런데 강민철 씨가 사라졌어요. 그렇다 보니까 강민철 씨가 사라지고 난 후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화재가 났어요. 강민철 씨 명의로 됐던 그 가게에서. 그러면 그 가게가 건물이잖아요. 그럼 건물주 수리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화재보험금을 받아갔다는 강민철 씨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청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요, 보험회사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. 그리고 2심을 진행을 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. 근데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? 그리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. 어찌됐든 결론은 나중에 보험 사기로 판결이 났어요. 그럼 돈을 회수해야 돼요. 근데 어찌됐든 돈을 지급을 했었던 명의인이 사라졌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지는 거죠. 한편 강민철 씨의 앞으로 나온 보험금 중에서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가져간 이 송 사장은요, 강민철 씨가 사라짐으로써 법적인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. 이게 모두 우연인 걸까요? 강민철 씨가 실종되고 나서 3년이 지나서야 시작이 된 수사. 이 사건은 2014년 12월에 종결이 된 것 같아요. 당연히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. 그 후로 이 강민철 씨의 아내는 강민철 씨의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안타까운 하남 강민철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